오늘은 줄곧 한국에 잼만 날리다 어퍼컷 맞고 우는 일본과 일본계 퇴출에 속도를 내는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이후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이 타국 부품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일본 소재 업체들이 잇따라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는데 거꾸로 일본 소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0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체 가능한 공장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탈일본으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의 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소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정 마련에 성공하면서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불화소소 업체 스텔라 케미파는 지난 11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감소한 337억 엔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2% 감소한 24억 엔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95% 이상 고순도 불화소소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는 모리타 화학과 더불어 전 세계 불화소소 시장 70%를 차지하는 업체인데요. 이에 대해 스텔라 케미파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 영향으로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리타 화학은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도 한국 판매량이 지난해 수출 규제 이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모리타 화학은 한번 뺏긴 납품량을 되돌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본 소재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요 판매처인 한국 기업들이 조달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스텔라 케미파의 불화소소 대신 한국 솔브레인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불화소소 일부를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 디스플레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화소소를 충분히 희석하기 위해 일본의 정밀한 생성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언제든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위험도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섬세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반도체 제조는 일부 소재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불량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일본의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며 이러한 관습을 흔든 것이 결국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이고 삼성전자도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저순도 불화소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미국의 종합화학기업 듀폰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EUV용 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도 공장 단지 부지를 마련하고 법인세도 감면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 기업들이 한번 바꾼 소재를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니케이는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일 정부 간 적대감이 일본 산업 현장에 근심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일본계 퇴출에 속도를 내는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일본계 벼 품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계 벼 품종은 병해충과 쓰러짐에 약해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고 순도가 높은 우량 종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나 2019년을 기준으로 해남군에서는 히토 메보레, 고시, 카리 등과 같은 일본계 벼 품종이 전체 재배 면적의 10%에 달하는 1800헥타르나 재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남 해남군이 일본계 품종을 국산 우량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해남군은 농촌진흥청 옥천농협과 함께 지난 20일 옥천면 향촌 마을에서 일본계 벼 품종을 대체할 국내 육성 우량 품종 선발을 위한 첫 모내기를 실시했습니다. 모내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세봉황, 예찬, 수광, 청품 4종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종 중인 전남 9호 등 5개 품종으로 옥천면 일대 20헥타르에서 2년간 시범 재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군은 2025년까지 일본계 품종 면적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품종을 선정하고 지역 특화된 최고 품질의 해남 명품 쌀로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현관 해남군수는 시범단지 조성 후 한계 품종을 최종 선발해 1등 해남쌀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인 벼의 탈일본화를 전국 최고 농업군인 해남에서 시작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계 벼 품종을 국산 우량 품종으로 대체하여 탈일본화가 속히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이는 바로 한국의 이웃에 위치한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최근 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한동안 철저한 방역과 앞선 대처로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번 일로 한국이 힘들어하자 그동안 조용하던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나타나서 난타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을 때는 숨죽이고 있던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증가하자 한국의 방역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 상황이 잡혀나가자 본인들이 이번 사태의 시작점인 것을 부인하며 슬슬 발을 빼려고 했었죠. 물론 이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극찬을 받을 때도 본인들이 만든 품질이 낮은 마스크나 방역 도구를 판매하기 위한 열을 올리고 있었고, 한국이 이 상황을 잘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애써 외면했었죠. 결국 이런 뻔뻔한 중국의 모습은 미국에게까지 비난받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지만 중국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중국 때리기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대중국 초강경 기류를 압축적으로 상징한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업체들은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반도체 조달길이 대폭 봉쇄되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에 위반한 것으로 화웨이와 중국의 2대 통신업체인 ZTE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미국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 면이 강한데, 이렇게 본인들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며 한국에 또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던 중국은 이번 한국의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터지자 불쑥 나타나서 그동안 없던 관심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태원 집단 감염을 인용하며 한국의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병원체 생물학과의 양잔추 교수는 일부 사람들은 술집에 들어가기 전 방명록에 자신의 진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중국은 감염 추적, 특히 보건 QR코드 채택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폰의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건강과 여행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고 슬그머니 중국 자랑을 덧붙였습니다. 또 양 교수는 한국은 안 하지만 중국은 한다고 덧붙였죠. 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저런 방식으로 추적하면 본인들의 주장대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국민들의 동선 및 생활 패턴까지 강제로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소 충격적입니다. 한편으로 공산국가의 단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도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심으로 접속 기록을 근거로 관련 시민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헌법에 존재하는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 가능한 부분에서만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반경 안에 있던 시민들에게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검진을 받으라는 문자를 돌린 것이죠. 다음은 일본입니다. 중국과 더불어 일본도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역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과 이유를 가져다가 대던 일본 정부는 일본에게도 두 번째 파도가 올 수 있다며 한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긴급 사태 선언을 해제하면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14일 오후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홋카이도 지역을 예로 들면서 해외에서 이번 사태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여겨졌던 국가에서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긴장을 풀자마자 감염은 퍼져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자마자 순식간에 감염이 확산된다며 이것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방역의 장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한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일본 네티즌은 물론 자국의 언론이 방역 문제를 두고 한국을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는 것도 아베 총리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코로나와 일한 관계, 자연스러운 협력을 추진하고파라는 제목의 14일자 사설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철저한 PCR 검사와 격리에 의해 감염 확대를 막았고 일본보다 앞서 경증 환자용 일시 체류 시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새로 확인된 감염자가 크게 줄고 외출 제한 완화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는 한국이 경험한 감염 억제와 외출 제한 완화의 어려움은 일본의 참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전날 게재한 사설에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체를 피해야 한다며 서로 간에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아사히 신문의 마스크 관련 언급입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정 주고 싶다면 익명으로 마스크를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장 마키노 요시히로는 포브스 재팬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면 안 되냐고 말입니다. 그는 한일 상호 간에 악감정이 있으니 마스크를 주고 싶으면 조용히 익명으로 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의 관계와 정치적 마찰이 인도주의에 방해가 된다면서 말이죠. 일본, 한국이라는 꼬리표를 생각하지 말고 지원하는 쪽에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도 선의를 그냥 받을 수는 없냐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익명 기부와 그 마음을 존중하는 타이거 마스크 운동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것은 무리냐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관계나 악감정은 생각하지 말고 인도적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인도적 협력.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는데 원조하는 국가를 밝히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같이 사회 통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원조하는 곳의 실명을 삭제한다고 하지만 일본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국가가 이를 모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일본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진단키트는 시험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느니 한국이 도와주면 다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느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국가에게 지원을 그것도 익명으로 지원해주면 안 되냐는 발언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회사 인테이지가 전국 슈퍼마켓 3,000곳의 자료를 18일 집계한 결과 이달 1에서 14일 김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8%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에서 처음 확산됐던 2월에서 3월 발효식품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나토와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인기가 많아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발효식품은 김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언급하려고 해도 일본 시민들과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여러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일본이 산다. 자존심 그만 부려라. 한국이 이번에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일본은 항상 악화 상태라 뭐라 하기도 민망하구나. 여기는 20대도 사라져가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아직 멀쩡하잖아. 일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긴급사태를 아베가 해제한 것은 좋은데 그 전과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 왜 긴급사태를 한 거야? 아베만 믿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느낀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도 막아버리니 힘든 상황이다. 난 그래도 한국은 못 믿겠다. 여기서 최대한 버텨볼 생각이다. 일본인들의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점점 스스로를 내려놓고 현실을 바라보는 일본인들도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들은 앞으로도 이태원 확산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3월 이후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한국의 질병 대응으로 위축되었던 일본과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사태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가 도와가며 현재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데 아직도 한국 주변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안 좋게 보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이럴수록 한국은 더욱 선진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